네, 이어서 전문가분 연결해서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과 함께 또 관련한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떤 이슈부터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은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건 아무래도 위기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조금 이제 다시 코스피도 오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완전히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플랫폼 규제법이 발의가 된다는 내용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가 연일 좀 하락을 하다가 네이버는 다시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카카오는 그룹주와 함께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장주들이 하락한다 이러시면 투자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놓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분석해 보면 지금 사실은 공매도 이슈가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에 있고요. 증시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적 시각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준비 이게 가장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정말 역사상 최고 공매도를 봤는데요. 지금 이달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열리는 날은 좀 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달에 벌써 3분의 2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대로 갱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박스피와 박스닥이 다시금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얼마 전에 저희가 8월 말 중순에서 말 그 사이에 코스피의 최저점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한 3,050선 정도가 최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와 함께 3,050선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쭉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랠리 중에 하단 상승 곡선의 상승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가 정말 외국인이나 많은 기관들의 말처럼 고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타당성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하단 상승 곡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상승 곡선이 점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점점 더 좀 일정한 값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은 일단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시면 전일장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네이버도 보여줬고요. 사실은 카카오는 더 많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관련주들 그리고 김범수 의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악재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카카오뱅크가 오늘 장에서는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오늘도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또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될지 이런 모습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에 굉장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시총 총액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 증발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규제 소식을 전하면서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이 세 가지의 3중 규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이미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도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특히나 김범수 의장의 이슈까지 터지고 있어서 그룹주가 시총이 20조가 한꺼번에 증발하는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51%가 적절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더 조정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모두 엄청나게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1조 정도를 이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카카오는 좀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고 네이버는 오늘 반등을 좀 보여주지만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네이버는 그래도 좀 카카오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인들의 흐름이 좀 더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대부 시스터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주가 중국 영향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게임주가 떴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신작 게임인 쿠키랑 킹덤의 일본 시장 흥행이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해냈습니다. 신작 공개 4일 만에 일본 앱스토어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사실은 이러한 데에는 굉장히 마케팅이 전략적으로 들어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루토라는 굉장히 2000년대에 유명했던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 역을 맡았던 다케이치 준코 등이 굉장히 좋은 성우들이 기용이 됐고요. 또 TV 광고 모델로 유명 배우 이케다 엘리자이 등 굉장히 많은 좋은 이런 배우나 성우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지화 전략으로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쿠키런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아기자기한 그런 면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흥행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특징지는 나노 CMS입니다. 엄청난 또 기염을 초래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원자외선 파장 기술로 실내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하는 기술이 글로벌 학술지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초부터 급상승 구간에 진입을 해서 굉장히 급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30초부터 바이러스 99.9% 제거, 60초부터는 완전 사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는 10월부터는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하는 국가들로부터 지금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는 세로닉스라는 주입니다. 세로닉스도 그동안 굉장히 저점에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자회사인 LNF의 지분 가치가 6,500억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의 3배에 달하면서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약 46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LNF의 주가가 9% 이상 오르면서 약 19%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LNF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170% 성장을 하고 있고 2023년까지 388%를 기록할 전망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증가세가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실업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배터리주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약간 떨어졌을 때 또 한번 진입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NF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LNF도 굉장히 좋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해안선 위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NF도 사실은 굉장히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G3 BNT입니다. HAB 그룹이 코로나 백신 등 유통을 위해서 G3 BNT를 인수한다. 이 소식이 지금 상한가를 쳤는데요. G3 BNT는 HAB 그룹에 400억 규모의 선자 배정 유상 증자와 50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G3 BNT는 2018년 합병한 백신 유통 전문 기업 YS팜을 통해서 백신 전용 콜드체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이자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전국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신 유통 사업 매출만 318억 규모가 엄청난 기염을 토했는데요. 올해도 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이런 그룹 호재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페이퍼코리아입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사실은 조금 상승을 했지만 애매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발표에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페이퍼코리아가 1944년
군산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현황금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주자의 공약인 만큼 정치 테마주가 분류가 되고요. 경선 실패 시에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 LNF, 호성, 일진머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베인, 특히나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업을 토하고 있는 종목으로 굉장히 눈이 많이 가실 텐데요. 사실은 LG화학이 지금 배터리 GM과 관련해서 배터리 이슈가 있어서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리튬 이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을 가운데 두고 이 액체로 된 전해질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고체 전해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전성을 더할 수가 있다. 이런 기술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한농화성, 일진머터리얼즈, CIS, 동아기업 등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으며 지금 GN사의 전기차 폭발 이슈로 LG화학과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춤한 가운데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술은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한 주씩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우선 에코프로미엠 같은 경우 어제도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청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머터리얼즈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 폭을 그동안 보여준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첨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기업과 CIS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 CIS는 아직 해안선 안에 있는 것이 보일 건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해안선 밖으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되면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CIS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SDI는 최근에 이제 삼성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재용 회장이 풀려나면서 3인이 되면서 앞으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삼성이 나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선 안에서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 바로 9월이라고 합니다. 1997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9월 달에 가장 많은 하락이 있었고 가장 힘든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도 9월이 가장 저조한데요. 추석도 있고 땡스기빙도 있고 사실은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연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이 현금 확보를 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고요. 또 추석에는 아무래도 가족끼리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주식에서 또 돈을 많이 빼는 그런 한 달이 되기 때문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3분의 2 정도가 코스피에 속한 종목의 3분의 2 정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한국 증시 고평가론이 지속적으로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등장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장에서도 미국 증시도 지금 너무 고점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론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 매수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겠고요. 공매도가 사실은 최고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세력이 금액이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